큰 수사들이 많을 거라고 보고. 지검. 예. 수원지검으로 가면 성남FC 수사 있죠. 대장동 수사 있죠. 그 이재명 후보를 둘러싸고 나왔던 심지어 초밥 수사. 수원지검일걸요. 수원으로 가야 되죠. 네, 순회동. 수원으로. 그때가 180석 민주당이 됐을 때였었거든요. 2020년 4월 15일. 4월 16일. 그때 제가 뭐라고 했었는지 오늘이랑 정말 연관 있는 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자, 2년 전 제 모습. 제가 저 어저께 저게 뭡니까? 이렇게 발표 보면서 네. 냄새가 났어요. 무슨 냄새가 나냐면 몇 시 맡았어요? 한 11시쯤에 사과가 막 단내가 최절정에 이를 때가 언제인 것 같으세요? 상하기 직전이에요? 그때예요. 그때 정말 단내가 엄청 나거든요. 저는 정말 상하기 직전에 단내가 엄청 나는 사과와 아직 익지 않은 모가가 저 사실 생각이 났거든요. 왜냐하면 정말 단맛이 지금 저는 여당의 이 수학은 어떻게 보면은 정말 썩기 직전의 단맛이 아닌가. 왜냐하면 너무나 달콤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누구나 먹고 싶어 하는데요. 네. 반대로 모가 안 익으면 되게 떨잖아요. 네. 못 먹어요, 그거. 근데 아직 그 국민들은 그렇게 떫은 거를 먹고 싶지 않은 거예요. 아, 넌 아직 딸 때가 안 됐어. 저는 그렇게 말하는 듯한 느낌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예. 의미심장한 얘기입니다. 지방선거 총선 4패의 보수, 향후 대선은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을 때 제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그때 정말 180석을 보면서 사람들이 절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네. 조국 사태로 그렇게 시끄러웠는데 어떻게 민심이 이렇게 민주당이 표를 많이 모아줄 수가 있지? 그러면 이제 보수는 죽어야 되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저는 반대로 그 180석을 제가 사과가 썩기 직전에 아주 달콤한 향기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요. 저는 네. 저때 180석 되는 거 보고 나서 아, 지금 이렇게 되면은 아마도 민주당에서는 아마 무서울 게 없을 것이다. 그래서 아마 더욱더 폭주를 하게 될 것이다. 그렇죠. 그 그러면 실제 그랬죠. 예. 그럼 우리 현명한 국민들은 결국은 이 폭주에 대해서 저항하고 반대하는 목소리를 크게 낼 것이다. 그래서 전 대선이 밝아진다라고 당시에 저는 예상을 했었는데요. 네.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예상을 하면서 2년을 견뎌 온다고 했던 거는 사실 보통 쉬운 일은 아닙니다. 예. 그래서 정권 교체 여론이 네. 문재인 대통령 국정 지지도보다 네. 정권 교체 문 대통령의 그 국정 지지도도 40% 이상이니까 꽤 높은데 예. 그것보다 더 높은 정권 교체 네. 그 욕망 그게 52% 이상 나타났고 그게 이번 선거 결과로 나타나온 거라고 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해찬 잠깐. 전 의원이 그 얘기를 했었죠. 박은주 기자님 네. 2년 전이나 똑같네요. 아, 저 댓글을 이렇게 다시면 어떡합니까? 네. 박CC님 감사합니다. 저 이해찬 의원이 이런 얘기했어요. 보수 집권은 10년 아니 20년, 네. 40년까지 얘기했었죠. 진보 집권, 진보 진보 집권을. 정권 20년 하겠다고 네, 얘기를 했고 20년이라고 해가지고 많이들 비판을 했어요. 비판을 했더니 더 올리는 거예요. 40년으로 40년으로 올렸었죠. 더 올려버리고. 예. 그때가 이해찬 총리가 네. 그 뭐 버릇없이니 뭐 맞습니다. 이런 말들 기자들한테 하고 예. 그럴 때입니다. 그 총선에서 압승을 하고 난 후에 진보가 20년 집권한다, 진보가 40년 집권하겠다. 예. 이런 얘기들을 할 때 우리가 저렇게 오만할 수가 있나 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이 사람이 박살낼 거야 라고 정확히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네. 보수에는 후보가 없었습니다. 누가 아무도 없었죠. 네. 그냥 저 건방짐을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국민을 이렇게 보고 저런 얘기를 하느냐라고 화가 나고 우라가 치밀었지만 뚜렷한 선수가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외부 선수로 어떻게 본다면 윤석열,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 문재인 정부에서의 그 검찰총장을 네. 야당의 그 반대 정당의 네. 그 대표 선수로 뽑는 네. 이런 참 정말 경험해보지 못한 상상 못했던 일이 일어났고 네. 결과적으로는 그걸 통해서 바꿨는 건데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으로서는 좀 상당한 자기 모순에 빠져 있고 앞으로 이번 선거를 통해서 네. 변화를 모색해야 될 수밖에 없는. 맞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정치를 평론하시는 분들은 그러시더라고요. 스스로 변화가 안 되니까 외부의 힘에 의해서 네. 변화하는 길을 스스로 택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보면은 기업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네. CEO를 외부 전문 경영인을 외기 때 투입하기도 하고 네. 사회이사들이 하기도 하고 맞습니다. 그런 것들을 인 것 같습니다. 좀 선진적인 한당, 그러니까 그동안의 개파 정치, 물론 아이러니하게도 막판에 자기가 밀리니까 이재명 후보가 갑자기 정권 교체가 아니라
정치 교체합시다라고 나오면서 예. 또 이제 그 사술에 사람들이 약간 넘어갔죠. 좀 넘어갈 분들도 있고 예, 헷갈린 예. 분들도 있는데 예. 그 정치 교체도 기대를 윤석열 후보 통해서 네.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네. 이제 윤석열 후보가 아니죠. 윤석열 당선인을 통해서. 그렇죠. 자, 이영선님 축하드립니다. 친구랑 100만 원 내기해서 조마조마하게 받는데 이겨서 지금 받으러 갔는데 오. 통화가 안 되네요. 이분 도망가신 거 아니에요? 이영선님 가서 100만 원 꼭 받아오시고요. 저희한테 슈퍼챗도 감사드립니다. 야. 자, 그다음에 사랑나무님 두 분 너무 수고하셨어요. 저희도 수고했지만 실제로는 여러분들이 정말 저 집에서 혹은 직장에서 이렇게 마음 졸이시면서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일단 이렇게 선거가 결과가 나오고 나니까 여러분들이 좀 건방져지셨다는 생각이 제가 좀 듭니다. 왜냐면 여러분들 자꾸 막, 야, 이겨도 찜찜해. 뭐 이 정도로 이겨.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어디 감히. 여러분 진짜 딱 2년 전만 생각을 해보시면 오늘의 승리가 이게 뭐 0.1%가 됐건 전 이번에 0.8% 차이잖아요. 네. 득표율로. 저는 0.008%도 괜찮고 저는 0.0008%도 괜찮습니다. 아, 괜찮습니다. 뭐 네. 최다 득표인데 뭐 네, 역대 최다 가장 득표이기 많은 때문에. 득표를 한 대통령이고 그게 네. 결집을 정말로 다른 상대 쪽도 결집을 했습니다만 네. 결집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줬기 네. 때문에 한편으로는 기분이 좋습니다. 울프 램하트님 기자님 오늘 더 야위신 듯 감사합니다. 제가 몸무게가 39kg로 줄었습니다. 아니 이렇게 댓글이 많이 올라왔는데 그런 건 딱딱 보이세요? 슈퍼챗 사주셨어. 자, 일단 이렇게 이제 오늘 이제 흥분을 감추고 네. 또 얘기를 하다 보면은 일단 되고 나니까 자, 네. 그러면 이제 앞으로 뭐 저 정부 출범이야 5월에 하지만 이미 이제부터 이제 정말 또 네. 찌라시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신동은 법무부 장관 유력 요런 찌라시를 한동훈. 신동훈이 돌린다는 거죠. 한동훈. 이게 본인들이 이렇게 되면은요. 네. 지금 이제 앞으로 벌어질 상황은 누가 이를테면 윤석열 당선인의 마음을 잡을 것이냐. 요런 거를 위해서 또 막 여론을 만들어 가는데 자, 민영님 감사합니다. 어지러운 세상에 저희가 많이 도움이 됐다고 이슈 포청청께서 많은 힘이 되어 주셨어요. 민영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희가 그래서 좀 아까도 바로 방송 들어오기 직전에 또 찌라시 도는 걸 제가 좀 하나씩 받아봤는데 내용 읽어드릴까요? 그렇죠. 이게 찌라시군요. 아니 그래서 이게 뭐 이렇게 사람 이름이 많이 나오나 네. 해서 자, 인수위원장 안철수, 김병준, 김한길 등이 거론되는 가운데 당내에서는 김병준을 선호하는 분위기. 한국당 비대위원 시절 당을 무난하게 이끌었고 정책통으로서 정책 구상에도 적절하다는 평. 다만 안철수의 의중이 변수. 안철수가 인수위원장을 희망할 경우 당선인이 이를 거부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는 관측. 그렇죠. 실제로는 몇 퍼센트의 도움이 됐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표를 깎아먹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네. 예, 당연히 도와줬을 거고요. 저는 안철수 네. 단일화 효과를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그 세력이 결집할 수 물론 이제 안철수 단일화 되니까 반작용으로 저쪽에서도 또 결집하는 효과가 있었을 거고요. 근데 그 결집은 제가 보기에는 단일화가 안 됐어도 결집이 됐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죠. 그렇게 네. 생각했을 때는 한편으로 네. 아쉬운 상황에서 네, 그 역할들을 앞으로 할 수 있도록 네. 그리고 또 그 제공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네. 여러분 저 거짓말했어요. 저 39kg 아니에요. 50 몇 킬로인데 39kg로 거짓말한 거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아니, 그런 거는 사실 적시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자, 비서실장. 언론에서는 장제원으로 압축되는 예. 분위기. 다만 일각에서는 당선인과 장제원의 인연이 그리 오래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의외의 인물이 중용될 소지도 회자됨. 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국무총리. 예상을 많이 하고 계실 텐데요. 안철수 대표가 1위로 꼽히고 있으나 호남 배려 차원에서 정운천 의원도 물밑 거론된다. 안철수가 총리를 맡으려면 장관 재청권 등 실질적인 인사 권한을 전제로 할 가능성이 있다 함. 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자, 만약에 이제 안철수 총리설이 사실은 실제로 단일화 때부터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렇게 되려면 정말 전제 조건으로 안철수 국민의힘
저 국민의 당 대표가 이런저런 조건들을 많이 내걸기는 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근데 저 그 안철수 후보가 저 첫 TV 토론 때 이제 약속해서 걸었던 게 이제 국민연금 개혁은 반드시 하자라고 했으니까 그런 부분들 자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네. 그리고 안철수 후보가 계속 이제 제기했던 우리 대한민국 사실은 사람이 인재지 않습니까? 네. 과학을 통해서 네. 과학 입국을 통해서 지금까지 온 네. 우리나라 경쟁력을 만들어 왔는데 네. 그 안철수 후보 그 동안에 뭐 삼프로 TV 그 대담이나 네. 구호들을 보면 그 부분에 자기가 전문가로서 네.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과기부 장관이나 이런 거 하시면 안 저는 되나? 그 부총리급으로 네. 해서 네. 그 부총리로 격상을 시켜서 네. 어떤 그 경제와 디지털 미래를 위한 맞아요. 사실 지금 그 부분에서 변화가 어마어마하게 크거든요. 네. 예를 들자면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반도체, 휴대폰 이런 모든 거의 전 분야에서 그동안 누려왔던 비교 우위나 이런 부분들이 경쟁력이 좀 이제 한계 도달했다. 그렇죠. 예를 들어 이번에 S22 같은 경우에 성능 문제가 처음으로 이제 나오기 시작했고 네. 그런 걸 보면 어떤 우리나라가 그리고 반도체도 마찬가지고요.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 아주 네. 중요한 시기라고 맞아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치 체제를 개편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경제 체제를 디지털 중심, 디지털 경제 체제를 바꾸는 데는 네. 오히려 안철수, 그러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당선인과 안철수 후보가 네. 상당히 역할 분담을 해서 네. 서로 영역을 인정해 주는 식으로 맞습니다. 하면은 정말 윈윈할 수 있는 네. 단일화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솔직히 제가 안철수 대표 입장이라면 네. 윤석열 대통령이 있는데 국무총리보다는 윤석열 네. 대통령을 정말 내가 과학기술 분야에서 현실적으로 열심히라도 돕겠다. 나는 네. 차라리 장관 같은 자리가 더 좋다. 네. 나는 현업을 뛰겠다라고 하는 게 더 뽀다고 죄송합니다. 보다고. 더 모양이 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박근혜 정부에서 네. 박근혜 이제 문재인 정부 전임 박근혜 정부에서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미래창조과학부라고 있었습니다. 네. 제가 방송통신위원회하고 미래창조과학부를 계속 출입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 사람들이 좀 무슨 부처 이름에 미래창조가 들어가 맞아요. 그러면서 엄청 구리다. 도대체 뭐 하자는 네. 거야. 억지로 인위적이다 그랬는데 맞아요. 정말로 어떤 정권의 의지를 가지고서 네. 특정 부처 이름에 미래창조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서 네. 드라이브를 거니까 네. 5년이 지난 말 정도 시점에는 정말로 네. 성과도 나올 수 있고 그동안 5년 기간 동안 많은 자원과 인재들이 투입이 되거든요. 네. 그런데 그 과실이 나와야 될 시점에 네. 문재인 정부로 넘어오면서 오히려 그쪽 분야에서는 퇴행을 했다고 저는 봅니다. 네, 네. 그거를 다시 되돌려 놓지 않으면은 네. 힘들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우리 저 독자분들께서는 보건복지부 장관도 괜찮다 국민연금. 이렇게 예, 얘기를 하는데 국민연금 또 방역 문제 네. 이런 것들이 워낙 앞으로도 또 중차대해질 테니까. 의사니까. 네, 네. 네. 뿌띠수님 감사합니다. 슈퍼챗 감사합니다. 잘 주무셨어요 어제.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경제라인. 경제라인. 아 이거 잘 모릅니다. 경제부총리는 초기부터 캠프에 참여한 이석준 전 국조실장, 요 MB 시절에 국조실장 했었죠. 이석준 씨가 유력하다. 뭐 추경호 의원, 김소영 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이분들도 유력하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거는 우리의 관심사는 아닙니다. 우리 네. 독자분들의 관심은 아니 그거 어디서 받았어요? 한동훈이 무엇을 하게 될 것이냐 이제 네. 이런 얘기를 많이 궁금해하시는데 우리 저 방금 한동훈 댓글 올라온 거 봤어요. 한동훈. 뭐라고요? 성남지청장. 성남지청장 가게 되면 약간 좀 강등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강등해서 가는 거기 가도 때문에 근데도 성남지청장 꼭 가달라. 네. 이런 우리 가서 문제 좀 처리 좀 해달라. 예, 성남지청장. 예. 자, 일단 제가 이 기수 검찰은 이제 기수가 좀 예. 중요한 조직이니까 기수 말씀드릴게요. 연수원 네. 연수원 이제 수료 기수로 얘기를 하면 윤석열, 박범계 두 분이 23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 한동훈 현재 사법연수원 예, 그냥 검사죠 저- 그냥. 저기 있죠, 저 진천 연수원에 있죠. 예, 진천연수. 그분은 지금 27기입니다. 그 사이에 빵빵한 선배들이 많이 있습니다. 24기 조남관 구본선, 25기 이두봉, 26기 박찬호 이런 분들이 지금 현직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박범계 장관과 이 한동훈 검사장 사이에는 24, 25, 26, 27. 그러니까 4개의 기수가 있는 예. 건데 여기를 건너뛰고 검찰총장은 실질적으로는 하게 되면 너무나 과도한 이제 파격 인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윤석열 당선인이 민정수석실은 폐지하겠다 이렇게 이제 공약으로 내기는 했지만 또 현실적으로는 쉽지는 않을 거다. 반대로 민정이 있어야 저 친인척 관리도 하고 공무원들이 단속도 하고 하기 때문에 이 기능 자체를 용어가 변하더라도 기능을 바꾸기는 없애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많은 분들이 조상준, 석동현 이런 분들이 이제 네. 차기 민정수석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또 검찰 내에서는 아무래도 조상준 지금 이분이 직함이 뭔지 모르겠네. 이분이 갈 가능성이 크다. 그 다음에 뭐 박민식, 유상범, 정점식 이런 전 검찰에 있던 분들이 갈 것이다. 이분들 네. 지금 현재 다 이제 변호사 활동하고 있는 분들인데 이런 분들이 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 이제 우리의 관심사는 또 한동훈은 그럼 뭘 할 거냐. 그렇죠. 그러니까 중앙지검장 혹은 수원지검장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큰 수사들이 많을 거라고 보고 특히 수원지검, 예. 성남 FC 수사 아까 있죠. 성남지청장 말고 수원지검. 수원지검으로 가면 네. 성남 FC 수사 있죠. 대장동 수사 있죠. 이런 것들이 이를테면은 그 이재명 후보를 둘러싸고 나왔던 심지어 초밥 수사 예. 이것도 성남시청 아닌가? 아, 초밥. 저 수원 그것도 수원지검일걸요. 수원으로 가야 되죠. 네, 순회동. 수원으로. 그렇죠. 순회동이고 성남 순회동인데 그것도 수원이겠죠. 아이고야, 우리 오진영 선생님 어제 우리 통화했었는데 우리 국민의 속을 뻥 뚫어 주신 이 활명수 오진영 활명수 선생님께서 이게 웬일이십니까? 슈퍼챗? 예. 이슈 포청천 박은주 신동훈 두 분 기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윤 대통령 당선을 함께 축하합니다. 저희가 오진영 작가님은 저희가 사실 패널로 좀 모시고 싶은 예. 분인데 슈퍼챗을 10만 원이나 쏴주셨어요.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되는데 진짜. 예. 개인적으로 주셨다는데.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사랑이님도 슈퍼챗을 또 이렇게 많이 싸주셔갖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아유, 오늘 왜 이렇게 슈퍼챗들을 많이 싸주세요? 너무 기쁘셔갖고. 오진영 선생님, 사랑이님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수원지검장, 또 네. 서울지검장이 유력하지만 일부에서는 수원지검장을 보내서 이 여러 가지 경기도에서 벌어졌던 문제들 이걸 좀 수사를 해주면은 네. 안 되겠냐 하는 여론도 높다 하는 것들로 해갖고 지금 요새 정보가 이렇게 많이 돌아다니고 있는 상황입니다. 말씀대로 지금 사실은 저거는 이제 정부 출범한 이후에 네. 5월 이후에 뭐 5월까지 계속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럴 때는 정말 거론이 되는 사람도 가만히 있지만 거론되고 싶은 사람이 막 이런 걸 만든다는 거예요. 야, 내일은 좀 넣어줘 막 이러고. 자, 앞으로 참 재미있는 재미있는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